용어의 중요성은 뭐 저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네.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사장. 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공부는 곧 개념이고 개념은 또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어도 강조를 하셨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용어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지금 미모의 교수님 계십니다. 김수미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의 교수 김수미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고우시죠? 이런 분들이 수학을 또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책을 내셨습니다. 김수미 교수님은 그 이전에 미국 수학 용어 사전이라는 책을 이미 벌써 내셨고 그 전에 다른 책들도 있었는데 저는 유독 그 책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실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수학 용어 비법 도형편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책 표지죠? 네. 네. 강미선 선생님 있죠? 분수비법의 강미선 선생님이 이번에 출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저자분이신 거고. 그런데 책 제목에 저자분이 네 분이세요. 지금 네. 김수미, 김미환, 송정화, 이명빈. 네. 지금 네.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네, 그 두 분은 사실은 저 제자고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동료가 됐죠. 오랜 2년 동안 같이 수학교육이라고 하는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사실은 학부로 치면은 네. 수학교육에 몸담은 지 40년이 다 돼가거든요. 오마이갓 40. 아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잠깐만요. 주름살을 한번 확인하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수학을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그래도 조금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강미선 사장님하고 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저희 또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들을 조금씩 이제 대중들한테 좀 알리는 그냥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멋지다. 저 다른 거보다 이 스승과 제자가. 지금은 동료입니다.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최수기 선생님을 같이 책 한권 내자고 말하려고 할 텐데. 아니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네. 엄청 단순해요. 네. 책이 되게 단순한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인터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거를 알려드리지. 안 그러고 네. 또 그냥 뭐 문제집인가 보다 그러고 또 문제 풀고 하루에 다 풀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자기들 그럴 거 뻔해가지고 내가 모셨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냥 도형 비법 해도 될 텐데 굳이 수학 용어 비법 도형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용어라는 단어, 용어에 왜 주목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좀 멋진 버전부터 나가볼까요? 네네네. 그 갈릴레이 아시죠? 네. 엄청 유명한 멋진데요. 과학자잖아요. 갈릴레오는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자연은 방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전을 표현하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수학을 언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익힐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단어를 외우죠. 그렇죠. 단어를. 용어를 익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수학이 언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용어를 익히는 일이 되겠죠. 네. 그다음 또 제 버전도 궁금하시죠? 아니 제가 그거 선생님 버전도 궁금해요. 이래야 되는데. 자, NG. 선생님 버전도 궁금해요. 얘기해 주세요. 네. 제 버전은 저는 사실은 수학 공부를 요리하는 것에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네.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제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선생님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예. 네. 근데 용어는 마치 그 수학 공부에서의 재료와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어가 다는 아니고요. 사실 근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익혀야 될 것은 바로 용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사실 용어의 중요성은
뭐 저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네. 메가스터디에 손주은 사장. 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공부는 곧 개념이고 개념은 또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어도 강조를 하셨고 네. 또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오래전에 저희 대학교 입시할 때 네. 저희 이제 입시할 때 그 요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부설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차출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과학 영재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저 아이들 뽑을 때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들이 어떤 어휘를 쓰는가를 많이 본다. 그래서 과학 영재 뽑으실 때도 사실은 아이들이 구사하는 어휘 수준을 보면은 거의 그 아이의 수준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예, 같아요.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수학 공부에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다는 아니죠. 네. 예, 아주 일부가 되는 그래도 거죠. 선생님께서 예. 그 부분을 계속 해오신 게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수학 용어 네, 사전에서도 결국에는 네. 그 용어에 이제 그렇죠. 중요하게 네. 보셨으니까 그래서 되게 전문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굳이 교수님을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용어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달달달 외우면 애들이 그게 자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셨죠. 근데 그 이제 수많은 용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연산도 네, 있고 네. 많은데 하필이면 도형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네. 예, 근데 학생들하고 또 경험도 많으셨으니까 경험 그렇죠. 위주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네.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내용 영역이 크게 5개예요. 이제 엄마표 수학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수화 연산, 측정, 뭐 도형, 그다음에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5개 영역이거든요. 네네. 영역이 5개인데 양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수화 연산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만큼 비중이 많아요. 이제 그 다음이 도형 파트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안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도형 파트는 사실은 빅 파트는 아니에요. 가장 많은 파트는 아닌데 나오는 새로운 그 용어를 보면 또 제일 많아요. 등장하는 용어.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는 한 뭐 거의 90개 정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걸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네네. 그럼 어린이 입장에서는 아까 수학은 하나의 언어라고 했는데 언어를 이제 익히려면은 새로운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막 새로운 용어가 갑자기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다. 이제 다른 파트보다도 도형 파트가 특히 새로운 용어 때문에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데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평면도형에서 그 한 단원에 도형 7개 단어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겨우 7개인데 애들이 네, 숨이 너무 탁탁 막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 애들한테 있어서 용어가 주는 네. 무게가 네. 확실히 도형 파트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이제 많아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애들이 다 이걸 다 익힐까 걱정을 할 텐데 실제로는 또 그 용어들이 완전히 분리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 독립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다 다 관련이 연결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한데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아 그럼 따로 보면 되게 별개인 것 같은데 네. 한꺼번에 놓고 보면 관계도 네, 같이 네, 볼 네. 수 있으니까 훨씬 네. 낫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습량이 많아서 네. 학습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네. 저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어쩌면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쉬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복습을 좀 여러 번 하면 되겠죠. 여러 개의 개념이 그러니까 한 같이 큐에 될 때. 끝내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개념은 절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분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히진 않았거든요. 아니 선생님 40년을 학부 교수를 하셨는데 네, 아직도 분수 개념이 안 잡혔다고. 네. 아, 그러니까 매년 분수가 새롭게 보여요. 제 안에서
분수 개념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뭐 어떤 개념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완전하게 형성한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지다. 아니 사실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 언어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단어를 막 외우죠. 영어 단어도 막 외우잖아요. 근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그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고 네. 또 좀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면 좀 수준 높은 뭐 교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적절한 또 용어가 안 나오거든요. 네. 애들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그런 네. 관점으로 네. 바라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네. 그냥 뭐 이게 그 개념, 그 용어에 속한다 안 한다 이런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용어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상황에서,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에서 그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다양하게 점진적으로 개념은 발전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책을 통해서 뭐 어떤 도형의 모든 개념이 뭐 여기 다 완전하게 있다. 다 형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의 그 긴 교육 과정에서 도형 파트에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그 도형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뭐냐면 뭐를 할 때 내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하고 나 이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림을 그리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과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해. 여기 지금 하면 나중에 더 좋은 거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보통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큰 그림을 좀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책에 보면 아까 이제 복습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복습을 또 하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책에 또 귀엽게 이렇게 도형 용어 사전이라고 또 이렇게 이 책이 그러니까 책은 한 권인데 이 한 권의 책에서 문제집과 사전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집을 다 풀어도 나는 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도 계속 볼 수 있고 사전에 또 말이 별로 없어. 엄청 그 작정이에요. 사전에 그림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밑변하고 높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 이거 일부러 신경 쓰신 거죠?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네. 이게 네. 밑변하고 높이를 네. 도형 모양이 달라질 때마다 못 찾아 애들이. 네. 네. 근데 이제 예제나?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많이 이제 저희 저자들이 네네네. 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보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네. 또 다 공통적으로 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고 또 키워봤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저희가 다 알아요. 근데 5개념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5개념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밑변, 밑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근데 그 밑이라는 게 사실은 아래란 뜻은 아니거든요. 높이, 도형의 높이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로 높이나 밑변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밑변과 밑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은 평면 도형에서 다루죠. 네. 밑면은 입체 도형에서 도형에서. 다루니까 또 다른 시기에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을 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밑변과 밑면을 좀 같이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목했던 그 단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제가 좀 낑가서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쪽수로 제가 4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형의 그림이 이렇게 세 줄이 나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줄은 해당되는 도형들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 도형은 Q입니다 라고 지금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얘네들의 특징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 다음 도형은 Q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곡에서 그래 이제 네가 다음 도형 중에서 Q를 모두 찾아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구조를 이왕 지금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이 구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 수학, 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학습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학습이잖아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질적인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술하시는 분은 뭐 거기서 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할 수도 있고 또 그쵸. 재질을 주목할 수도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속성 같은 거에 주목해서 도형의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그 결과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여러 이질적인 대상에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동들도 이제 그런 수학자가 경험했던 사고 과정을 한번 거쳐보게 하자. 이제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취지고요. 꼬마 수학자네요. 네, 그렇죠. 네, 꼬마 수학자가 돼서 학생들이 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외워라가 아니고 수학자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시키자. 이제 이게 그 가장 큰 취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곡에서의 경험은 뭐죠? 그래서 이제 예를 통해서 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근데 얘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한 세 개, 네 개, 지금 저희가 네 개를 제시를 했는데 네 개에서 공통점을 찾아요. 이제 이걸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귀납적 추론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기서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발레가 나오면서 자신의 그 추측을 조금 개선해 나가죠.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개선해 개선하고. 나가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확실하게 또 확실하구나 하는 확증도 갖게 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저 긴가민가 했는데 이건 아닌가봐라고 버릴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맞구나 하고 또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을 지도하실 때 발레 역할이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다. 네, 발레. 네, 오케이. 발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어느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으면 3단계에 가서 이제 그 자기가 했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럼 3단계에서 이제 내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거를 것들을 여기서 딱 한번 잡아내고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지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네요. 네, 개념을 확인을 확인해보는 하는 작업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은 초성으로 네. 귀엽게 또 초성 퀴즈를 또 힌트를 요즘 주셨더라고요. 유행이더라고요. 초성이. 이 책이 되게 잔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퍼즐류가 되게 많고 애들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되게 재밌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도 내가 정확히 용어를 몰라도 일단 글자 수가 4개고 이응, 치읓, 디귿, 히읗이야. 이러면 뭐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추측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습하는 용어로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복습용으로는 이제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좀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좀 엄마가 미리 가리고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모양으로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만. 네. 그 도형의 모양으로 판단을 해서 답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아닌 예를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얘기를 말로 해보게 하면서 아이들이 도형의 성질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부산스럽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37쪽에 보면 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모양. 모양으로만 따졌을 때에 얘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원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곡에서 원이 아닌 거에 점선으로 이렇게 띠띠띠띠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모양은 원이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게 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이거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이럴 때? 글쎄요. 그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도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이잖아요. 그쵸. 원도 이제 이렇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선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사이를 채워서 다 점이 완전히 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하나의 그 예로. 이런 예가 없다면 사실은 이런 점선도 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 발레가 나오니까. 처음에 우리가 3학년 2학기에서 원을 도입할 때 이제 점을 그리죠. 애들이 점을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 그 선을 연결하는데 그럼 그거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완성이 아니고.
근데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후딱후딱 풀고 아 이게 다 풀었다 이러지 말고 이게 왜 그런지 또 한 번 돌아서 다시 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좀 심화된 이게 너무 이게 쉽고 빨리 끝나서 이거 네. 진짜 책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녀들하고 같이 이 자녀가 이 퍼즐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퀴즈를 만드는 거 그렇죠. 본인이 네, 본인이 오, 좋은 아이디어다. 얘인 거 얘가 아닌 것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한번 모양을 만들어봐 이러면 학생들의 그 어떤 개념 이해도 이런 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오개념도 아마 드러날 거예요. 얘가 어머. 아닌 것 이런 거 지금 저희 네. 카페에서 네. 수학 그 교과서 원정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과서 복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각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아이디어를 한번 줘봐야겠네. 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단계를 아이들이 퍼즐책을 만들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첫 번째에서는 말 퍼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 채워가지고 만드는 거야. 여기에 도형 용어가 들어있어요. 이걸 애들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 있는 그림 같은 걸로 문제를 네, 만들어 네. 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로 세로 퍼즐이 퍼즐. 있어요. 가로 세로. 네. 요거 재밌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제 취향은 좀 이런 쪽이에요. 4단계는 요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게 포함관계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사실 이게 관계를 묻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애들이 어려울 수 있죠. 이 그렇죠. 부분이.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마지막 4단계에 가면은 정확히 그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말씀은 반복의 방법을 난이도의 차이도 두고 그 다음에 관점을 좀 네,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보게 여러 되는 가지로. 거죠. 네, 코끼리 엉덩이도 봤다가 네, 다리도 네. 봤다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 목표로 하는 거는 4단계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네. 이 책을 다 마치고 나면 어린이들 머릿속에 이런 시각화된 그림, 또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조금 머릿속에 저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최종적인 너무 목표는 중요한 네, 거죠. 4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그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네.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